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연습 문제 330페이지에 30번 보시면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제 수업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해라 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선급비용. 그래서 출금전표로 선급비용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할까요?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10월 30일로 고치시고 구분은 1번 출금, 계정과목은 코드는 선급비용 133번 자산이죠. 자, 거래처 생략하시고 저교에는 보험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금액은 150만원. (31번) 가볼게요. 10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하고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9월 5일 날 지급한 착수금과 요 잔금을 더해서 건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9월 5일 날 착수금으로 준 것은 아마도 뭐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9월 5일 일반전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9월 5일로 입력해 봐요. 그러면 9월 5일 전표 중에 차변에 214 건설 중인 자산, 창고 건물 신축 공사 대금 1,0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 분계가 있죠. 건설 중인 자산 1,000만원을 오늘은 건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 2천만원 오늘 지급했으니까 3천만원이 모두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를 10월 31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건물이 거래처는 생략하시고 저교에다가 창고 건물 완공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예, 창고 건물 완공 3천만원. 자, 두 번째 줄에 대변이 건설 중인 자산 214번 거래처 지나가고 적요는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 5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건설 가계정의 건물 대체. 건설 가계정이라는 건 건설 중인 자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1,000만원. 또 대변에 오늘 잔금 이거는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103번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으로 이건 넣어줘야 됩니다.
적용에다가는 창고 건물 잔금이라고 해야 돼요. 창고 건물 잔금 2천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자칫하면은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을 안 시키고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놓친 거예요. 공사 착수금 1,000만 원도 완공하는 날 같이 건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 저는 안 나오던데. 아까 9월 5일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네. 빼박이 안 된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였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다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31번 보시면 10월 31일 네, 우리 10월 30일 거 입력했죠? 10월 30일 10월 30일 날 15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입력했죠. 다음 31번 하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 이거 했죠. 31번 했고 32번 할 차례군요. 자, 32번 하겠습니다.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자, 이제 완공은 됐는데 이 건물을 이제 등기를 내야 되니까 창고 건물을 등록했다는 거죠.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채 매입 시의 공정가치는 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채를 채권 시장에서 거래는 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26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현금은 30만 원 지급하잖아요. 대변의 현금 30만 원. 그러면 이 차액 4만 원은 뭘로 봐야 되느냐? 4만 원은 창고 등록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자, 창고 등록 때문에 공정가치 26만 원인 채권을 액면가인 30만 원에 오늘 매입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4만 원이 뭐에 해당이 돼요? 창고에 등록 관련된 추가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차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4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대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는 채권 구입이라고 해주시고요. 30만원 입력하고요.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26만원, 또 차변에 건물 202번 건물이 4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됩니다. 공정가치로. 근데 왜 30만 원에 취득했느냐? 법령에 의해서 액면 금액으로 그 기관으로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액면 금액으로. 그래서 4만 원의 그 차이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요거 알고 계십시오. 차량을 취득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 요 차이 금액을. 다음 31번. 자, 10월 31일 같은 날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가 입금이 되었나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증자를 5,000주를 했네요. 액면가는 한 주당 10,000원인데 12,000원에 발행을 했으므로 5,0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은 6천만 원이 되는군요. 근데 이 6천만 원에서 차감되고 입금됐다 그랬어요. 200만 원이. 그러니까 200만 원을 빼면 5,8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5,800만 원. 자, 5,800만 원이 바로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800만 원.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게 뭐냐면요. 자본금이 되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액면가가 한 주당 10,000원이고 주식수가 5,000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액면가로 자본금을 인식한다. 자, 그러면 5천만 원과 5,800만 원의 차이인 이 800만 원이 뭐냐? 이 800만 원은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도 5,800, 차변도 5,800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지켜지죠.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세 번째 전표입니다.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는 유상증자 금액은 5,800만 원이 들어오죠. 대변의 자본금 331번이요. 방향키로 가셔서 유상증자 그대로 복사하시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해 줘야 돼요. 5천만 원 자본증가.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한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네, 유상증자 그대로 복사하시고 800만 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가 5,800, 대변의 자본 증가가 5,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5,800, 자본 증가 5,800. 자본 증가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있죠.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은
수수료.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가 어디로 갔을까?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 주발초로 줄여서 쓸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 처리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론 때 자본에 관한 정리를 이론에서 할 때 이런 설명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주식을 우리가 발행을 하면 그 주식 발행과 관련된 비용들, 그 수수료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됐으면 거기에서 차감시키면 되고요. 반대로 할인 발행을 했거나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하는 거예요.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을 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가산하니까 더해지는 거고. 근데 초과 발행했어요. 액면가보다 더 높게 할증 발행을 했어요. 그럴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발행은 뭐고 액면은 뭐냐 하면은, 주식에는 그 주주에게 지분을 표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면 금액. 그러니까 주식에 5,000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5,000원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주주는 그 법인의 5,000원만큼의 지분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지분, 주주의 지분을 가리키는 게 액면 금액입니다. 예, 주주의 지분이죠. 그게 회사의 법인의 자본금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 회사는 얼마의 자본금이 있다. 이것이 다 주주들의 액면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발행 금액은 뭐냐? 액면 금액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리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게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주식이 이렇게 저희가 사고 팔고 하는 네네. 거는 다 발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발행 금액은 최초의 법인이 발행할 때의 발행 금액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주식의 공개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지금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최초의 금액. 예, 최초의 우리가 이제 주식 청약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주택도 청약제도가 있어가지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분양하는 가격, 그것이 여기서 말하면 주식으로 말하면 발행 금액이. 예, 발행한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이제 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 주주들은 액면 금액, 만약에 회사거나 하면 액면 금액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사를 만약에 정리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그 액면 금액만큼이 자기 지분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회사의 가치가 액면 금액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회사를 정리는 안 하겠죠. 회사가 정리되면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를 하는 건데, 회사가 어려운 것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죠. 주식이 폭락한다고 보는 거죠. 주식이 폭락하면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본금 하면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반드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 발행하려고 하겠죠. 예, 주주에게 지분은 5,000원을 지분을 주면서 주주에게 돈을 10,000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0원이고 그 나머지 5,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뭔가 또 다른 걸 하는
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이 돼 있다가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잉여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잉여금에는 두 가지 잉여금이 있죠.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 바로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대표적인 자본 잉여금인데 뭐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본잉여금은 법인과 주주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남긴 게 자본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법인이 영업을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예. 어쨌든 법인의 입장은 영업을 해서도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익잉여금도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게 좋고, 주주하고의 거래에서도 법인이 이익을 내가지고 자본잉여금도 많이 적립시켜 놓으면 좋은 거죠.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그 회사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50만 원에 발행을 하겠다 해도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아마 주식이 시장에 공개가 되면 저건 80만 원에 거래가 될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 50만 원에 모집을 하더라도 그 주식을 사겠다고 처음에 청약을 하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래서 액면가의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뭐 50배, 100배 이런 수십 배의 금액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잘 나가는 법인들, 뭐 뉴스에 날 정도로 잘 나가는 법인들을 보면은 어떤 회사가 요새 아주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더라 할 때 그 인기 높은 회사들의 상장 가격은 액면가의 수십 배로 상장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유상증자 관련된 기본 형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 상사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마쳤어요. 우리 FAT 1급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해서 6개 정도 문제가 출제되던가요?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연습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연습한 것이 잘 이해가 됐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연습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연습이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331페이지 첫 번째 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우선 1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거래 명세서의 날짜 보시면 11월 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여러분 실행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11월 1일로 입력하시고. 자, 유형이 몇 번이 될까요? 유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는 11번. 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11번이에요. 자, 품명과 수량 단가는 거래 명세서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정장 구두. 수량 10. 단가 17만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맨 먼저 입력하는 이 유형, 과세 유형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품명이나 수량 단가는 거기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도 증빙을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 미림.
미림하고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이제 전자세금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지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워두라고 그랬죠. 발급 전송할 때는 비워두었다가 전송하고 와서 저기가 전자 발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라고 그랬죠. 지금은 비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를 하는 것은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져요.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분계. 지금은 수표로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압수표. 그러면 이게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뭐냐 하면은요, 현금이에요. 타인발행수표도 현금, 자기압수표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 분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계에서 1번 하시면은 입금전표 두 줄로 입력이 끝납니다. 입금전표 두 줄. 첫 번째 줄 입금전표는 부가세 예수금의 입금전표. 두 번째 줄의 입금전표는 상품 매출의 입금전표. 이 분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발송하러 가야죠.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가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셔서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를 3번 치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발행 대상이 뜹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먼저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죠. 전자발행에 로그인 창이 뜨면 확인 단추 눌러요.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오죠? 그럼 밑에서 발행 눌러요. 발행되었다는 안내 나오죠? 그러면 확인 눌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요. 홈페이지가 보이면 거기서 로그인 단추를 눌러요. 여기서 미전송이라는 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매출 조회를 눌러요. 그리고 발행 단추를 누릅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누르고 또 안내가 나오면 또 확인 누릅니다. 예, 이제 열린 거 다 닫아요. 요것도 닫고 요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창은 와가지고 위에서 조회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분계 옆에 여기 분계를 클릭하고 그 옆에 전자 발행으로 채워진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11월 2일이고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건 지금 20만원은 선수금이었다 이 말이죠. 계약금 수령한 것은 선수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다 이거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혼합분계가 되겠네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이렇게 분명히 2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단추가 필요합니다. 자, 날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일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11월 2일로 입력하고 엔터. 유형에다가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다 11번. 예, 품명에서 저 위에 있는 복수거래 누르죠.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등산. (10개) 10만. 엔터 엔터. 운동화 10개 10만. 그리고 확인. 그러면 공급가액 200에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그리움.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3번. 자, 분계 한번 해봅시다.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하고 상품 매출은 맞는 거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죠. 차변을 두 줄로 입력해야 돼요. 3번 먼저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 20만원. 엔터 치고 내려오고 또 차변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108번. 외상 매출금 2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200만원 입력하고 마지막에 탭키로 이동한 다음에 거래처 고칠 건 없는지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한지 이 혼합분계 하고 나서는요 여기서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점검하시고 잘 되었는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11월 2일로 조회를 합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2일로 엔터 하나 나오죠? 체크하시고 조유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누르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은 다음에 이것도 닫은 다음에 메인 매출점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여기 분계 혼합 눌러보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금이 있는 거래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그림을 빼고 문장으로만 문제를 냈습니다. 매출 과세를 연습한다 이거예요. 매출 과세가 다 11번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앞으로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11월 3일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니다. 300에 3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입력해 볼까요? 자, 메인 매출점표 날짜를 11월 3일로 고치시고요. 과세 매출입니다. 11번이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 상품 수량단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300만원 3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했으니까 우리 상사. 전자세금란은 앞으로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분계 전액 외상이다. 2번 분계하십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330,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이 3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300만원 이렇게 분계되면 맞는 거죠. 다음 문제 11월 4일입니다. 통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도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했고요. 대금 중 50만원은 통신사 발행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러면 혼합분계가 필요하겠네요. 자, 11월 4일로 바꾸시고 11월 4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야 되겠고요. 공급가액 5 플러스 거래처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수표하고 외상이 있으니까 3번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고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 수표로 받은 것은 현금이에요. 101번 현금 50만 원.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 탭키. 그래서 거래처 동신사로 모두 되면 되고요. 차변과 대변 합계가 550만 원으로 일치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해보겠습니다. 11월 5일 날이고요.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50만원에 세액 5만원짜리를 우리가 발급했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상 분계하면은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마이너스 분계가 되죠. 자, 우리 상사에 팔았던 것이 불량이 있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자, 11월 5일로 날짜 고치고요. 메인 매출전표를. 유형은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건이니까 11번이에요. 품명에다가는 상품 해줘야 되고요. 수량 단가는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에다가 음수로 마이너스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만원. 그럼 부가세 마이너스 5만원 입력됩니다. 거래처는 우리 상사. 우리 상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외상 분계하십니다. 2번 외상. 네. 자, 분계를 보세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상계되었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5만원 상계되었죠?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만원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빼준다 이 말이에요. 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600에 60만원을 발급했습니다. 자, 승용차를 600만원에 처분했군요.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예,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왜 외상매출금이 아닌지 아시죠? 우리 회사는 승용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매각한 거는 말일에 받기로 했다고 해서 외상매출금 하면 틀려요. 미수금. 그렇다면 혼합분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네, 자, 왜냐면 취득금액 이거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 돼요. 차변에다가.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게 여기 대변에 요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정리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이 혼합분계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항상 혼합으로 분계하셔야 돼요. 자, 메인 매출전표 11월 6일 날짜 입력합니다. 11월 6일.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잖아요. 11번이죠.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매각. 수량단가는 지나가고요. 공급가액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에 매각했고 부가세가 60만원. 거래처는 한국상사에다 매각했죠. 한국상사 156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나요? 예,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3번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분계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줘야 됩니다. 자, 대변에 우리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을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고쳐요. 차량 운반구. 그런데 이 차량 운반구는 6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얼마짜리예요? 취득금액 기준으로 1800에 취득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1800만 원으로 고쳐야 돼요. 자, 엔터 쳐서 내려오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 감가상각 했던 것도 이제 차량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정리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검색할 필요 없이 208번에다 1을 더해서 209번이라고 직접 입력해야 돼요. 209. 자, 감가상각 누계액 주어진 자료 1,400만 원 입력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겨볼 거는 1,800에 구입한 승용차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1,400만 원 했다면 장부 금액은 얼마이겠느냐? 여러분 아시죠? 장부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400입니다. 자, 400만 원의 장부 금액인 승용차를 지금 얼마에 처분했어요? 처분 금액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처분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200만 원 남겼죠. 그래서 200만 원이 처분 이익이 생길 거예요. 자, 네 번째 줄에 할 것은 요 660만 원을 우리가 미수금 처리해야죠.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잡아야 돼요. 3번 차변에 미수금 자산 증가. 금액은 660만 원 받아야죠. 세금 포함해서. 미수금의 거래처는 한국상사 그대로 주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줄에 정리할 것이 요 200만 원이에요. 요 200만 원이 양수로 나오잖아요. 양수로 나온 것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익은 대변에 기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들어갈 개정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4번의 대변 개정과목은 유형으로 검색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 있죠. 200만 탭키. 복잡하죠, 분계가. 네, 유형자산 처분 시 분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분계를 숙달시켜 놔야 돼요. FAT 1급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